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9일 토요일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시청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과 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이 아닌 강북 지역에서도 300만 원이 넘는 고가 월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번 돈이 소비보다 부동산 투자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주식으로 소액의 자본 이득이 발생할 경우 소비로 이어지는 금액은 평균 만원당 130원 수준에 그치는 반면 무주택 가계는 주식 자본 이득의 약 70%를 부동산 자산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부모님께 연락은 좀 드리셨나요? 부모님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그 1위는 현금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요즘 살기도 좀 팍팍하고 물가도 높고 집값도 오르기만 하는 시대, 우리 부모님들도 이 실용성이라는 걸 택한 걸 텐데요. 하지만 또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도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선물은 우리 자식들 얼굴 직접 한번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계좌이체하거나 또 용돈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보내드리기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또 주말도 곧 내일이니까요. 좀 시간 내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이야기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하늘은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어버이날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있는 부동산 고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M도시연구소 송상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산 재테크 또 잘 되시는 또 자산 재테크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소중한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편안하려면 이 주택과 관련된, 그러니까 내 집과 관련된 고민이 좀 없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실 수 있도록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 바로 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사연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2754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포 신도시 사우역 인근에 풍년 2단지 동남아파트 31평형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근무하는 회사가 강동구로 이전을 하게 돼서 이걸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저는 서울에 월세로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직장이 좀 멀리 이주를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김포 지역의 그 어떤 아파트를 딱 놓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김포의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도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로 이사를 하신다. 이게 사실 좀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면 조금 괜찮은데 경기권이라든가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직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로 진입하려면 이런 시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거를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는 이제 타이밍이 오긴 왔는데 아무튼 보유를 하고 전세를 놓고 또 그냥 가셔야 될지 또 매도하고 가시는 게 좋을지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일단 뭐 사후역 근처인데 이쪽 지역으로 볼 게 아니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김포 구도심 지역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역엔 김포 지역은 실질적으로 서울의 배드타운 지역이거든요. 자족 기능이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수급 불균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는데 김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배드타운이라면 교통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지지 못하면서 공급이 수요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런 양상을 좀 보인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뭐 김포 같은 데 보면 한강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써 기존에 뭐 한 5만 세대 6만 세대 정도까지 이렇게 김포 한강 신도시가 한 6만 세대 정도 생겼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 구도심 지역의 기존 아파트들이 한 뭐 15,000 정도 있다고 치면 기존 아파트까지 합해서 김포 한강 신도시만 약 한 7만 5천 세대가 벌써 조성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많은 공급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아래쪽으로 보면 뭐 풍명이나 사후역 그 아래쪽으로도 보면 김포 검단 신도시가 있죠. 김포가 아니라 인천이지만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 이 검단 신도시도 실질적으로 21년부터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공급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뭐 한 5만 가구 정도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플러스 앞으로도 또 들어올 게 한 2만 5천 정도는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전반적인 공급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교통 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김포 이 골드라인으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골드라인이 경량 전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도가 높고 이용도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골드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기존 철도 노선이 어렵다 보니 도로교통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여건도 사실 녹록지가 않아요. 지금 다행인 거는 방화역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지금 뭐 김포 검단이라든가 저 김포 한강 신도시로 연결되는 우리가 5호선 연결된 예타가 또 다행히 통과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시간이 굉장히 좀 궁금한 앞으로 많이 남았겠죠. 그래서 빨라야 뭐 7, 8년이고 그러면 뭐 2030년대 중반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좀 판단이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가격이 거기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단지들이 보통 뭐 한 3억, 국평 기준으로 30평대 3억대 후반 정도 보겠는데 그 정도 갖고 서울에 뭐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강동구 쪽으로 직장을 옮기셨다고 하는데 이 강동구 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아파트가 강남 4구라 어려운 지역들이죠. 아파트로 매도하고 오셔도 할 수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매도를 하시고 그 전세 놓고 가봤자 그렇게 상승 여건 높지 않거든요. 김포가. 그렇다면 이 주변에 강동구 쪽에 뭐 예를 들면 고덕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뭐 재개발할 수 있는 좀 규모가 큰 빌라 뭐 30평대 사셨으니까 좀 빌라가 필요하겠죠. 큰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거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노려보시고 또 건너편 쪽에 광진구라든가 뭐 인접 지역이죠. 강동구하고 송파하고 뭐 이런 지역들에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지역에 한번 노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정리해 보면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 아파트는 매도하시고 서울로 진입할 때는 금액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될 테니 일단은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매도하시고 또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해보자라는 조언을 드렸으니까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매도 시장에 좀 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고민은 다시 한번 저희와 연락 통해서 말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또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제가 그 동작구 흑석동 네. 중앙대학교 인근에 네. 흑석 12구역 쪽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나와 있는 물건도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좀 이거를 매수해도 좀 괜찮을지 어떨지 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흑석동 중앙대 인근에, 그러니까 흑석 12구역에, 그러니까 지금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유 자금은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좀 그 투자금이 좀 세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관심이 좀 한번 그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린 그러니까 거예요. 물건의 가격이 지금 좀 높게 형성이 된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맞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흑석 12구역을 보고 계신데 뭐 그쪽 지역의 인근에 거주하시나 봐요? 아, 그 지인이 그 뭐 네. 입지는 워낙 좋은 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추천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초기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물건도 많이 있지 물건은 않고요. 어떤 걸 보셨어요? 지금 뭐 매가 한 8억 5천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네. 뭐 지금 임대는 1억 3천에 85만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 월세로요? 네네네. 그래서 들어있다. 그래서 요러고, 뭐 다른 물건들이 그 좀 작은 거는 없나요? 지금 뭐 물건이 많이 없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매수해도 괜찮겠냐, 뭐 어떤 네, 그 지역은 어떠냐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 네네. 의견은 그래요. 여기 뭐 흑석역 근처로 해서는 지금 흑석 뉴타운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뭐 대장은 뭐 지금 현재 아크로 리바임 7구역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 뭐 한강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0억대 한 중반 정도까지 가니까 굉장히 지금 뭐 자리를 잡아가는 상급지로 위상을 좀 굳혀가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거의 다 뭐 입주한 구역이 한 대여섯 군데도 되고 또 지금 오늘부터인가요? 또 뭐 청약이 시작됐죠. 이제 분양공고가 네네. 나오고 시작해서 여기 뭐 11구역이라든가 뭐 9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흑석역 주변으로 뭐 1, 2구역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면 흑석 뉴타운은 거의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아직 12구역이라는데 가칭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네네.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작년인가 지금 19역이 여기 위쪽이 신통기의 후보지로 또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지역 전체는 이제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돼서 굉장히 큰 뉴타운이나 이름답게 아주 멋있게 가는 지역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쪽 지역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면적도 크고 그래서 가칭 12구역이지만 지금 현재 뭐 동의서 걷고 이제 그러고 있나요? 네네, 추진위에서 동의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동의가 그 추진하고 있는 거는 좀 됐거든요. 그런데 네네. 아무튼 지금 그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단지도 크고요. 늦게 네네. 시작했지만 그래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곳, 굉장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7구역 밑에 있어서. 그래서 네네. 매수하는 거는 그게 나쁘지 않은데 단 지금 재개발 투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걸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 지역들이 좋긴 한데 한번 하나를 보자고요. 이쪽 지역은 지금 중앙대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중대 앞쪽으로 해서 중대 대학 상권이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뭐 지금 원룸 주택이라든가 뭐 하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대 수요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네. 뭐 상가 주택이나 원룸 주택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들 동의 구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추진위에서 잘 묘를 좀 발휘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상가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구역계도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러프하게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비 사업을 조금 긴 호흡으로 가야 될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네. 갖고 가는 들고 가는 내가 좀 가벼워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물건 자체가 조금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8억 뭐 5천대 뭐 실투자 금액이 거의 한 7억대가 이상이 된다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쪽 지역 자체가 조금 뭐 물건 자체들이 그렇게 조그만 소형 물건들이 많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발품을 더 팔아보고 또 손품도 좀 더 팔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또 한 가지는 이렇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 자체는 초기 단계라 뭐 추진하는 이런 단계라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 않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주택수 제외라는 아주 큰 호재가 있잖아요. 네네. 주택수 제외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지금 주택은 있으시죠?
네네. 네. 그렇다면은 저 추가로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취득세에서 중과를 받게 되고 이런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트렌드는 뭐냐면 중심 지역에 와서 주택수 배제되는 이런 주택수 배제된다는 건 뭘까요? 6억 이하에 되고요. 60제곱미터 이하에 되고 신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그 과정 속에서 6억 이하 맞추기가 중심권 지역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원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려운데 아무튼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건데 현재 지금 보고 계신 물건 자체는 조금 높아 보인다. 그래서 네. 무거워 보이고요. 이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물건들을 좀 더 알아보는 거. 그래서 신축으로 들어갔을 때는 투자 금액도 적거든요. 전세 임대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금액도 굉장히 뭐 3억대 안쪽으로 한 2억대에서 3억대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 12구역 투자는 퍼펙트하게 성공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건을 좀 더 알아보세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를 많이 알아보셨나요? 네, 뭐 많이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이제. 아, 그래요. 저 강남권에는요, 지금 뭐 흑석 여기도 좋은 지역이지만 강남권에 지금 재개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 뭐냐면 신통이나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네. 새로 나오는 정비 사업도 있거든요.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그런 사업을 네. 추진하고 모아타운 추진하고 이런 곳들이 많아요. 각자 네. 그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강남권 진입하는 데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이 알아보시고요. 또 인근 지역도 또 아니면 뭐 강남권 내에서도 여러 군데를 좀 초기 투자하는 곳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세미나 때 오시면 네, 자세한 세미나 지역 한번 한번 설명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역적으로는 잘 선택하신 것 같지만 하지만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한번 연락 주세요. 지금 방금 우리 상담 전화 주신 분처럼 많은 분들이 요즘 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사실 강남권에 재개발 투자하고 싶지만 거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냐, 강남권에 재개발 투자할 데가 있냐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보지도 않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세미나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송성문 대표와 함께 강남권 재개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제 재개발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재개발 투자는 이제 우리 상황 속에서는 필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택이 하나 내가 거주하는 집이 있고 또 그 날은 좀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에 투자하는 게 이 어떤 이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투자하는데 너무 이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세미나 때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번에는 강남권 재개발 소액 투자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권 재개발 투자를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비 방식이 또 6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들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여야 될 이런 타이밍이다 보여지고요. 이럴 때 들어오게 되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에 이런 강남권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오셔서 좋은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5월 12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강남권 재개발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요. 그 시간이 혹여나 안 된다 하신다면 또 1대1 대면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전월세 검색을 좀 해보셨나요? 전세 물건, 월세 물건, 뭐 가격이 오른 건 오른 거지만 그 물건을 찾기조차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또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송성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아니면 제가 외부 시간, 제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도 정말 오랜 시간 전부터 이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런 요인 중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임대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제가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예견돼 있었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 작년 상반기에도 이 염려에 대한 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관련되신 분들도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정부 대책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이 얼마 전 얘기했던 내용에 아주 뭐 실사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진행되고 현장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고된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이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뭐냐 하면 시장 자체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순환적인 걸 가져 선순환도 있고 악순환이 있는데 이 지금 상황은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면은 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이 전세 수급 지수는 제로에서부터 200까지 있죠. 제로에서 200인데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기준인데 100을 기준으로 오버가 됐을 때는 공급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요. 100 미만이었을 때는 공급 물량이 많고 수요가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이 기준이 되는 건데 이 작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KB 부동산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에 이미 159.6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더니 3월 말에 116.2%를 기록했고 181.4까지 기록을 됐습니다. 지난달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150이 넘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세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넘어서 현재 상황에는 180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세 수요 공급 시장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높은 수치는 2020년도 중하반기 이후에 최고치인데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너무나 혼돈이었습니다. 그럴 때 200에 가까운 이런 포인트가 나왔었는데 지금이 거의 그에 준하는 이런 정도 수급 지수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매매 전세가 변동률을 조금 뭐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미 그 매매 가격 지수도 일단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입니다. 또 지금 전세 상황을 좀 보면은 전세도 0.23포인트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프로 봤을 때도 빨간 게 전세 가격 지수고요. 파란 게 매매 가격 지수인데 전세 가격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이런 지금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매매가 전세가 변동률을 지난 3월부터 좀 시간 단위로 이렇게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파란 것들이 전세가고요. 빨간 게 매매가입니다. 보시게 되면 약간의 변화,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상향, 지금 0.15%로 전세 매매가 시장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작년 올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상황을 저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시장 자체의 흐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장이 또 한 번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변동이라든가 흐름에 대해서 경험했던 걸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건데 아무튼 지금 매매 전세가의 변동률도 심상치 않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대책은 없다. 왜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전세가 부족하고 모든 출발은 전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세 대책은 없다. 결과적으로 이 표를 한번 또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26년부터 올해 내년부터죠. 27년부터 30년까지는 지금 신규 공급이 굉장히 절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입주 물량이 없는 건 매매 물량도 없겠지만 바로 전세 물량이 전무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신규 공급은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년간 매매 물건도 없지만 전세 물량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기존에 있던 다주택자를 지금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실거주 들어가서 전세 물량 자체를 없애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전세 공급 주체자거든요. 이 전세 공급자를 없애고 공공이 하면 괜찮은데 공공이 할 수 있는 여력은 10%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을 포기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얘기가 장안의 이슈입니다. 지금 뭐 선거 때문에 아직 뭐 수면 아래에 좀 있지만은 사실
장특공에 대한 손보는 거는 분명한 얘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거주 여건과 보유 여건이 있는데 보유 여건을 축소시킨다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 또한 실거주를 또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앞으로의 전세 시장 미래는 더욱더 암담하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장이 열릴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최근에 헤드라인 뉴스니 모든 뉴스에 지금 답이 다 있습니다. 언론사의 헤드라인 뉴스인데 이걸 보면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정리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 불붙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비싸다는 거죠. 10년 내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전세가 높아지는 거죠, 계속. 이미 뭐 말씀드렸던 얘기들이고요. 이래서 서울에서 밀려날 때 전셋집 찾다 포기하고 집을 샀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전세가 상승은 결과적으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집을 샀다. 지금 서울 외곽에 뭐 노도강이라든가 뭐 금관구 이런 지역들, 서울의 좀 외곽 지역들이 기존에 가격 상승할 때는 절대 상승하지 않고 있다가 이 지금에서 가격 상승을 보이는 거는 바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급지하고 키를 좀 맞춰가고 또 높아가고 있는 이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세가 높아서 집을 사는 매수 수요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서울 집값이 다시 탄력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구 중심권 지역은 강력한 규제, 중과세라 부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줌하면서 좀 가격이 소폭 안정세를 취했는데 이제는 다시 집값이 탄력. 왜냐? 중저가 지역, 중하위권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면 중위권, 상위권을 계속 미는 거잖아요. 얘가 가만히 있을 때 여기 위에서도 떨어져 내려오는 건데 이쪽에서 상승을 하면 위에 부분에서는 상승의 힘으로 또 올라가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우리 시장의 악순환, 전세가 상승, 매매 수요 전환, 결과적으로 다시 상급지의 가격 상승 이렇게 이어진다는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헤드라인 뉴스에서 답을 다 줬고요.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요. 아파트 대신 빌라로 지금 많이 옮겨오고 있고요. 서울 다수의 연립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냥 뭐 선거를 앞두고 조용한 거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재개발 시장은 빌라 시장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왜 급등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재개발을 사는 이유는 이제는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기도 어려운 거고요. 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중심권 지역은 진입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에 지금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왜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우리 아파트, 신규 아파트의 재료 아닙니까? 재개발 시장의 재료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22년도부터 1분기만 봤습니다. 1분기 자료만 봤는데 23년도 급격한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가 실질적으로 다시 회복을 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1만 건을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아파트만 보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비아파트 시장, 빌라 재개발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파트 가격 상승 말씀 많이 드렸죠. 또 한 가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요. 전세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전세가 없고 아파트 가격은 높아져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재개발 수요로밖에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모든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없는 시장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재개발 시장입니다. 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서울의 공급은 앞으로 공급을 해결할 방법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특히나 재개발에 굉장히 승부수를 정부와 서울시는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그 보도자료라든가 규제 완화 정책, 뭐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트렌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라든가 지금 연립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다세대 주택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이유를 보겠죠.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꼭 투자해서 좋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규제 완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에 대한 규제,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취득세라든가 제일 중요하죠. 중과 없죠. 뭐 이런 것들, 1주택자들 또 뭐 양도세 평생 중과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혜택을 꼭 받아야 되는 거고요.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이런 것들이 되는 지금 사다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개발의 투자는 이제는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어디에 어떤 타이밍? 바로 지금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은 재개발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재개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 받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 5월 12일 화요일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송성문 대표와 함께 이 재개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또 투자해볼 만한 유망 투자 지역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더원 부동산 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투자 유망 정비 사업 지역은요. 예, 지금 아주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저평가된 지역의 빌라 한 채의 가치가 바로 이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로 빛을 볼 바로 그곳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는요, 우리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내 생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먼 훗날 그때 그 방송 보고 실행에 옮겼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지 않으시게 제가 결정하기 좋게 매물 지역에 대해서 설명 잘 드릴 거니까요. 집중해서 많은 시청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시는 그 재개발 투자 지역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내 집 마련, 나중에 여기에 내 집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재개발 투자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강남 쪽에, 강남 3구 쪽에 재개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볼 곳은 송파구인데요. 바로 좀 전해주시죠, 대표님. 예, 지금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송파구입니다. 예, 송파구는요, 바로 강남구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강남구가 있죠. 바로 송파구입니다. 이렇게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이 아니라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한강을 끼고 병풍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명품 아파트 30억에서 45억대의 30평대 아파트를 시세를 가져가고 있는 이 석촌호수를 끼고 그 아래 하단의 저층 주거지 안에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에 121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배후 주거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전동 하단 아니고요. 상단입니다. 예, 개발의 불씨가 예, 이쪽으로 옮겨 붙고 있죠. 바로 여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역 권역 생활권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남권의 강남구 옆에 송파구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주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이 발전 구상을 들여다보면은 미래의 주거지를 반영한 주거지의 양적 공급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를 공급하고 복합 기능의 자족전 단지로 계획한다고 했는데 예, 바로 정비 사업에 대한 주거 공급에 대해서 방향성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비 사업 지역에 투자한다는 거
매우 유리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개발의 방식은 예전에 모아타운으로 한 3, 4년 개발이 뭐 주민 설명회도 있었고 이렇게 되어 왔지만 지금은 도심복합 개발이 이제 6월 1일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발의 방식도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보도 자료에 의하면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가 신탁 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송파구 상단, 이 하단의 성공을 잇는 또 하나의 움직임, 바로 도심 복합 개발의 방향성 가져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도심 복합 개발의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은 2025년 2월 7일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했고 7월 10일에는 입법 예고 서울시에서 있었고 26년 1월 5일 조례 공포했고 6월 1일부터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도심 복합 개발로 갔을 때 이 구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거 중심형으로 해서 개발의 방향성 가져갈 수 있고 입지 여건은 역세권 350m의 과반 이상이 포함이 되면 되는데 여기에 부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해서 이런 동의율도 많이 완화가 되어 있죠. 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및 입안 제한에 대한 동의율, 그리고 혁신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동의율, 그리고 사업 계획 시행 인가에 대한 동의율. 옛날같이 빡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화로 해서 이런 동의율 여건을 풀어줬기 때문에 개발이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도 가져가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 여건에 있어서는요, 바로 강남구와 마주하고 있는 송파구, 그 안에 삼정동이고요. 그리고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죠. 잠실 본동과 서천동 그 사이에 삼전동이 위치를 하고 바로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을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목해야 될 정비 유망 지역은 바로 삼전동, 바로 상단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요, 여기에 프리미엄은 이 하단에 비해서 많게는 7, 8억, 적게는 4, 5억의 프리미엄의 가격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량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통 여건에 있어서는 지하철 2호선, 8호선, 9호선 다 있고요. 올림픽대로 통해서 2, 3분이면은 강남과 그냥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의 호재에 있어서는 코엑스와 종합운동장까지의 마이스 사업이 있고요. 삼성, 현대차, GBC 신사옥 무려 12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바로 여기. 또한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 30% 이상이죠. 여기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탄천 보행견 신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남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 한 생활권으로 만들어지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사옥에 대한 조감도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마이스 사업,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가 일어나는 가장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가장 최고의 랜드마크는 바로 종합운동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직접 수혜지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 정비 사업 지역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탄천 보행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 사진이고요. 지금 시민공원으로 해서 탄천의 공원들이 현재 정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여기가 높은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학군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의 요건,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건의 1순위는 바로 학군이죠. 강남권 3대 학원과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지역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이 라인이 다 이 학원과 유명 학원가입니다. 도보권에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현재의 이 블록으로 해서 삼정동 하단과 상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블럭 연결이 되어 오고 진행되어 오다가 여기는 이제 도심복합 개발로 해서 주민 설명회 했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으려다 보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 신경 쓰지 않고 상단으로 해서 주목해서
관심 가져보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초기 시장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또한 여기가 개발의 압력이 높은 이유는 반지하 거주 비율이 13%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개발의 압력이 높은 만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마무리해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시세 매물이 정말 귀합니다. 현장 잘 발품 팔아 보시다가 또 고민되시면 저한테 오시면 좋은데 시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원룸은 5억에서 6억대고요. 전세 예상 가격입니다. 예상 투자 금액은 3억 초반 정도. 투룸은 5억 8천에서 6억 5천. 예, 전세로 투자 시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이면 접근 가능한 이런 매물들이 있으니까요. 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많이 주세요. 예,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의 이 한강변을 따라서는 정말 이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는데 살짝만 뒤로 빠지면 이 반지하가 많은 또 재개발 투자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문의 전화로 전화 주셔도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기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억에서부터 한 4억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어느 지역에 투자해보면 좋을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1대1 대면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두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 이번에는 좀 사회 초년생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그런 지역입니다. 요즘 1억 정도로 투자할 만한 곳이 너무 없는데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도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예요. 바로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약 1억대로 서울시의 아파트 20억대 아파트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 예, 바로 여기서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약 1억대의 빌라를 매입하셔서 이렇게 역세권 아파트로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곳, 바로 영등포구 대림동 소개해 드릴게요. 예, 입지 분석에 있어서는 영등포구 서남권에 해당되죠. 바로 한강을 끼고 있는 자치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2040 서울 플랜의 영등포구의 발전 방향은 교육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신산업 기반 혁신한다고 했고, 주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노후 주거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한다고 했고, 지벨리 연계, 지벨리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투자 유망 정비사업 지역은 직주 근접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 시설과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도 영등포구, 여기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예, 무엇보다도 이 영등포구는 3도심에 해당이 됩니다. 3도심. 예, 서울시의 중심지 체계는요,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도시 설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서울 도심이 있죠. 여의도, 영등포, 강남. 이렇게 세 개의 해구로 해서 3대 도심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여기는 국제금융 도심으로서의 발전 방향성 가져간다. 경쟁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이러한 역할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역 현황은 어떠하냐? 영등포구가 지금은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죠. 하지만 이런 가라앉음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지금이 매수 타이밍으로 해서 우리는 이곳을 바라봐야 될 타이밍. 예, 이곳은 1960여 년에서 70년대의 산업의 핵심지였죠. 하지만 여기가 점차 그 기능이 쇠퇴돼서 노후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는 여기를 개발을 해야겠다 해서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로 해서 발전 방향성 지금 가져가고 있는 초기 시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역의 호재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림 삼거리역 역세권역의 폭발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대림 삼거리역 신안산선이요, 2027년에 개통 앞두고 있는데 바로 200m 거리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비 예정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림을 크게 보면은 여의도가 있고요, 신길 뉴타운이 있죠. 예, 대장 아파트 20억대 지금 뚫을 기세이고, 예, 대림동 이 붉은 라인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 유망 사업지가 위치하고, 지벨리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밑에, 예, 좌측 우측으로 많은 일자리 수요의 배후 주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위치를 가져가고 있다. 예, 신안선선 개통, 지벨리 배후 주거지. 무엇보다도 87개 정비 사업이 지금 영등포구 안에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개발의 에너지 받아서 힘을 받아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유망 사업 지역이다라고 그런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신안산선의 노선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데 바로 여의도와 내정과장 10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어서 직주 근접 거리에 또 놓이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벨리라고 한다면 지금 한 요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단지부터 3단지까지 해서 여기에 기업 수 15,000곳, 근로자 14만 명입니다. 직주 근접으로 해서 여기에 배후 주거지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 가져간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남권 대개조에 대한 개발의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이랬던 곳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영등포구의 전체적인 부동산 가치 크게 띄워줄 수 있는 개발의 내용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관련 기사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의 주거 지형이 대규모 정비 사업을 계기로 현재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중이 이 서울시 평균이 63%인데 영등포구는 68%예요. 신축 아파트 많이 필요한데 땅이 없잖아요. 정비 사업 지역에 빌라를 허물고 신축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정비 사업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 영등포구가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 현황을 보면 곳곳이 정비 사업이죠. 하지만 역세권 위주로는 역세권 사업을 하죠. 사업성 좋은 정비 사업의 유형이죠. 우리가 주목할 곳은 대린 삼거리역이 2027년도에 개통하면 역세권으로 변화되는 바로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치는 바로 여기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서울 종사자 수, 사업체 수 많은 곳에 투자하면 아파트 가격 높게 올라가겠죠. 서울 479 중에 지금 3위를 차지한 영등포구입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여기 지금 현재 이 정도 라인으로 해서 종상향에 대한 주민의 동의서 지금 좀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후율은 91%, 개발의 압력 정말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무리해 드릴게요. 여기는 신안산선 대린 삼거리 역세권 200m 안에 있습니다. 노후도 91%로 개발 압력이 너무 높아서 역세권 재개발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 또한 약 1억대로 미래가치 높은 약 20억대의 아파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기 서울 입성의 기회가 되는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경쟁력 높죠. 바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요. 발품도 많이 팔아보셔야겠지만 좋은 매물 선점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가 정말 많이 된 지역이라는 거 아마 영등포구 대림동 떠오르는 이미지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역세권의 혜택을 받으면서 개발까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는 약 4억 초반의 매매가 그리고 임대가는 2억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1억 중반의 금액이면 투자를 해보실 수 있거든요. 좀 시간을 묻어두고 소액으로 좀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또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1대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약 1억에서부터 4억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지역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가 혼자 어디에 이 재개발 구역을 좀 선정해서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그 지역 선정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계획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이 번호는 늘 열어두고 있거든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또 송파구 삼전동 또 영등포구 대림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점검해보고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